예전, 그러니까 왜 배우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대학 가면 알게 돼요. 대학 가면 이거를 모르면 되게 많은 걸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또 막 인공지능 AI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지? 그거 할 때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대학 가서.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데 예전 교과에서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게 대학 들어갈 때. 지금은 정말 30%밖에 안 들어와서 이거 하다 마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천천히 해볼게. 자, 한번 기억을 하려봐. 다 적기는 좀 어려워서 쓸 게 많아서. 행렬의 이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행렬의 정의는 숫자나 문자를 수 또는 문자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의 형태로 배열해서 이게 가로로 이렇게 딱 그 소가로 쳐놓은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매트릭스예요. 이렇게 쓰는데 행렬을 이렇게 쓰는데, 근데 행렬이라고 하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1, 2 문자 쓸 수도 있고 A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3 쓰고 여기다가 5를 쓰고 여기다가 C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쪽 줄 가로줄 요 가로줄을 행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행렬이라는 게 가로 세로입니다. 가로 세로. 우리가 가로를 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를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렬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 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1행이고 이 1행이고 이게 2행이고 여기 1열이고 위치를 설명하는 거죠. 2열이고 여기를 3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행렬은 보통 대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친구죠, 요 친구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 행렬에 그 2행 자리에 3열에 위치하는 성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분. 얘는 그래서 A 행렬에 2행 3열 성분. 2행 3열 성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2행 3열 성분.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보통 이제 알파벳을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행렬 대문자를 많이 쓰니까 A가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친구가 저 A 행렬의 2행 3열 성분이라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얘를 2,3 성분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용어들입니다. 용어들. 2,3 성분이라고 쓰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A라고 적어주고 보통 A 행렬의 성분을 보통 소문자 A로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얘가 지금 2행의 3열에 위치하는 숫자라서 얘를 그래서 2, 3 성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이게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행렬을 쓸 때 표현 방법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행이 2개짜리, 열이 3개짜리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를 1행 1열 성분이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가 1행 2열 성분이라서 2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A의 1, 3 성분이다. 그 다음 얘는 2행 1열 성분이라서 2행 1열 성분, 얘를 2행 2열 성분, 얘를 2행 3열 성분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A 다 쓰기 힘들면은 그냥 여기 A I, J라고 쓰고 여기서 I는 1과 2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J는 열이 3개니까요. 얘를 1, 2, 3이다. 이렇게 적어주기도 해요. 행렬의 정의부터 잘 기억을 하시고 너무너무 쉬워요. 진짜 이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렬의 정의는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나 문자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괄호 쳐놓은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고 이 각각의 들어있는 애들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불러주고 위치를 잡았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1행의 2열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1,2 성분이라고 쓰기도 하고 A1, 2라고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행렬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분이라고 해요. 각각의 애들을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행렬의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이런 거 있죠.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행렬 있잖아.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행렬. 이건 1행이 1열짜리지,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 실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실수는 행렬로 말하면은 그냥 1행 1열짜리고요. 혹은 그냥 괄호 없이 써도 문제 없게 우리가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행렬이 이제 행이 2개짜리고 열이 3개짜리잖아. 이렇게 3개 있을 때 이렇게 써요. 이거를 A 행렬은 행이 2개짜리고 열이 3개짜리라고 해서 얘를 2/3 행렬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 곱하기를 영어에서 by라고 하니까요.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보셔도 되고 2/3 행렬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행렬의 크기라고 합니다. 크기. 행렬의 모양, 뭐 크기 이런 말 써요. 행렬의 크기, 행렬의 모양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용어들부터 좀 기억을 하시죠. 이렇게. 이 행렬의 정의. 진짜 쉽다. 그냥 보통 이제 그 A 행렬을 쓸 때는 보통 같은 알파벳 쓰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렬을 저렇게 쓰기도 하고. 용어들 좀 볼까요? 그게 생각해서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B란 행렬이 있는데 B란 행렬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적힌 행렬이 있다면 얘는 행이 2개, 열이 2개짜리지. 얘는 그래서 2/2 행렬. 2/2 행렬. 크기가 이제 행이 2개짜리고 열이 2개짜리라고 하는데 얘처럼 이렇게 행 개수와 열 개수가 똑같은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뭐 3/3나 4/4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보통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용어들 살려보세요. 정사각 행렬이라고 한다. 뭐 그냥 납득이 되죠. 그냥 행 개수랑 열 개수가 똑같은 행렬을 우리가 앞으로 정사각 행렬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 정사각 행렬. 행렬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생이 안 열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배우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그냥 너 혼자 읽어봐 라고 해도 되는 내용이라서 이게 두 번째는 뭐 있지 또? 행렬이 같을 조건.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빨리 끝내자 오늘 이거 한 타입밖에 못한다.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행렬이랑 어떤 두 행렬이 있는데 서로 같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행렬이 같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족을 해줘야 돼. 우선은 크기가 같아야 돼.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2면 2/2끼리 같을 수 있는 거고 2/3면 2/3랑 같을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상식적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그 같으면서 and 동시에 그 대응 성분이 있지. 대응하는 성분이 모두 같다.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할 때 행렬이 서로 같다 그래요. 아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잖아요. 만약에 A랑 행렬이 이렇게 있어. A랑 행렬이 이렇게 2/2야. 보통 시험제 80~90% 다 2/2밖에 안 나온다. A가 ABCD라는 2/2 정사각 2차 이런 거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그래. 2차 정사각 행렬. 2/2는 2차 정사각 행렬이고 만약에 뿅뿅뿅 이런 식으로 행 3개, 열 3개짜리 있을 때는 이건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3차 정사각 행렬이 정사각형이 아니고요.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행이 n개, 열이 n개 있는 애들은 n차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용어들을 잡아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A 행렬이 이렇게 있고요. E, F, G, H 이렇게 행렬 두 개가 있는데 우선은 둘이 크기가 똑같고 그죠? 2/2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서로 같다. 두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두 행렬이 서로 같다는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했거든. 이렇게 쓰기로 했어. 다 이게 공통 언어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야지 두 행렬이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있냐면 행렬의 크기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대응 성분끼리 1행 1열끼리, 1행 2열끼리, 2행 1열끼리, 2행 2열끼리 모두 같을 때를 두 행렬이 똑같다고 하겠대. A랑 E랑 똑같고, 그 다음에 B랑 F랑 똑같고, 그 다음에 C랑 G랑 똑같고, 그 다음에 D랑 H랑 같을 때, 이렇게 만족이 됐을 때 두 행렬은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만족이 돼야지 두 행렬이 똑같다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겠대요. 이게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입니다. 크기가 똑같을 때. 모양이 똑같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두 행렬이 모양이 똑같다. 그런 거를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반에 설명을 해보고요. 교재들에서. 그 다음에 행렬이 연산으로 갑니다. 세 번째. 조금만 빨리 할게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빨리 하고
곱셈 쪽은 좀 자세히 하자. 요일 안 된다는데 지금 시간 조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실패. 실패. 다음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보자. 우리 과정 바뀔 때쯤에서 한번 그때 방학 정도 될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내가 다른 타임 애들도 그 정도 작업부터 해놨는데 아쉽구만. 걔네들도 이제 확정은 아니라서 그냥 기다려라라고 얘기한 상태였거든. 나중에 너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그때 가면 이제 뒷타임으로 가.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쉬고 올 수 있어 집에서. 근데 내가 지금 가장 꼬맹이여서 내가 알아서 내가 제일 꼬맹이거든. 근데 니네가 제일 빨리 올 수밖에 없어. 내가 아주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항상 이제 너무 급하게 오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은 고1만 돼도 아마 내년 되면 또 중등부 새로운 꼬맹이들이 들어오잖아요. 걔네가 앞타임으로 오고 니네가 한 7시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6시 반 7시 정도에만 시작을 해도 참 괜찮아요. 그냥 오기 좀 집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자 이제 세 번째 행렬의 연산. 너무 쉬워서 총알 알았지? 화내지 말고 행렬의 덧셈 뺄셈 먼저 합니다. 행렬의 연산 중에서 사칙 연산 중에서 행렬의 나눗셈은 없고요.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넣어요. 그러니까 쌤 생각이 어떠냐면은 이게 왜 들어왔냐면 다시 이거 과정에 곱셈 가르치려고 들어온 거야. 행렬의 곱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게 고딩들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학 가서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원래 뒤에 막 역행렬 되게 복잡한 거 많았었거든.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린 거야. 다 뺐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너무 수월한데, 그러니까 왜 배워요 이런 거? 대학교 1학년만 되면 알게 돼요. 1학년 2학기 때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 2학기 때 아마 리니어 알지브라를 해서 아마 선형대 수학을 배웠는데 그때 가면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그리고 뭐 특히 컴퓨터공학과 요즘 애들 좀 거기 잘 가고 싶어 하는데 그쪽은 다 행렬 가지고 하거든요. 모든 프로그래밍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덧셈과 뺄셈입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도 구행렬을 더하기나 빼기를 해보겠대. 자, 모양이 다르면 더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모양끼리만 더할 수 있는 거죠. 크기가 똑같은 애들.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거를 같은 꼴이라고 할게요. 그냥 같은 꼴의 두 행렬. 같은 모양. 같은 모양. 같은 모양의 두 행렬 A와 B가 있는데 뭐 대충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게 2x2라서 2x2로 할게. 이렇게 2x2 A, B, C, D 성분 4개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이 있는데 E 또 F, G, H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얘를 B 1행 1열 성분, 1행 2열 성분, 2행 1열 성분 이렇게 써도 문제 없다. 쓰기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쓰는 거 가지구나. 저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행렬 두 개가 같은 모양, 똑같은 꼴, 같은 크기 막 그런 말을 하는데 똑같은 모양의 두 행렬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대응 성분들을 대응하는 성분, 그러니까 1행 1열끼리, 1행 2열끼리, 2행 1열끼리 걔네들을 다 더해버려요. 대응 성분끼리의 합을 그러면 대응 성분끼리 다 더하는 값을 더한 합을 또 성분으로 하는 행렬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 좀 글씨 쓰기도 많은 성분이에요. 행렬 또는 합도 있겠지만 차를 성분으로 하는 새로운 행렬 걔네들을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자, 이 대응 성분끼리 모두 더한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요. 그 행렬을 기호로는 A 행렬과 B 행렬의 덧셈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 와 재밌다. A 행렬에다가 B 행렬을 모든 성분들을 뺀 새로운 성분으로 만든 행렬을 A 빼기 B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A와 B 행렬을 더해라 같은 형태, 같은 모양, 같은 꼴의 행렬의 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같은 성분끼리 A 플러스 2 더해서 새로운 1행 1열 성분 그 다음에 B와 F를 더해서 1행 2열 성분 그 다음에 C와 G를 더해서 2행 1열 성분 그 다음에 D와 H를 더해서 1행 2열 성분 이렇게 새로 만드는 이 행렬을 두 행렬을 덧셈하겠다라고 지금 초등학교 대과들이 더하라 그러면 어떻게 더하지 그지? 어떻게 더하겠어? 여기가 만약에 뺄셈 여기 뺄셈 차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빼겠지 뭘 그지 이렇게?
이렇게 한 행렬을 우리가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 또 성질 좀 볼까요? 성질. 성질은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물론 이게 같은 모양이어야 돼. 덧셈에 대해서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행렬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A 행렬과 B 행렬과 C 행렬이 있는데 이 세 행렬은 모양이 똑같다 가정을 합시다. 그래야지 덧셈 뺄셈이 가능하죠. 그럼 첫 번째 성질입니다.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한 거랑 그 다음에 B 행렬과 A 행렬 더한 거랑은 상식적으로 같아요. 왜냐면은 이 행렬의 덧셈이라는 게 그냥 같은 성분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 연산에서 더하기나 빼기는, 그러니까 더하기는 이게 교환 법칙, 뭐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똑같은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앞뒤 순서가 바뀐다고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교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뺄셈은 안 돼요, 그죠? A-B 행렬과 B-A 행렬은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 이런 것도 괜찮아요. A와 B 행렬을 더하고 C를 더하는 거나, 어차피 같은 꼴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모양. 그 다음에 이제 A는 좀 이따 더하고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 행렬 더해도 절대 다를 리가 없겠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하자. 이거는 이렇게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합 법칙. 뭘 어디를 먼저 하건 상관없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환 결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뺄셈은 저런 게 성립하지 않아요. 용어가 좀 나옵니다. 용어. 그러니까 설명은 다 해드릴게. 이제 알 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영행렬이라는 게 나오죠. 영행렬. 근데 영행렬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모양에 대해서 상관없고요. 그냥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를 영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요거 사실은 0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알파벳 5예요, 이거. 친하게 써야 됩니다. 알파벳 5로 쓰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따지진 않는데, 영행렬은 그냥 대문자 알파벳 5로 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1행 2열짜리 행렬인데 모든 성분이 영행렬. 이거 영행렬. 그 다음 이럴 수도 있죠. 이러한 애들도 영행렬. 그 다음에 2x2 영행렬, 요것도 영행렬. 그 다음 얘만 그래서 등등등 되게 많겠지. 행렬의 모양과 상관이 없고, 그냥 그 행렬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이 다 제로가 되는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불러주고, 기호로는 알파벳 5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저걸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하는 대문자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겠어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A 행렬. -A 행렬. 이건 이제 부호를 바꾸는 행렬인데, 얘는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요.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꾸는 행렬. 그냥 부호를 바꿔버려요. 모든 성분들을. 그걸 마이너스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A, B, C, D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A 행렬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실수배라고 배우는 건데, 마이너스 A 행렬은 이 모든 성분들의 부호를 다 바꿔요.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B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C를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D를 바꿔주시고, 이런 행렬을 우리가 부호를 바꾸는 행렬이다. 마이너스 A 행렬이라고 합니다. 용어들입니다. 영행렬, 마이너스 A 행렬. 이런 용어들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질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성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행렬 같은 경우는 그냥 납득만 하면 돼. 그리고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지금은. 어떤 우선 덧셈이 가능한 같은 모양의 꼴의 행렬들이 있는데, 만약에 A 행렬과 영행렬을 더하는 거랑,
그 다음에 0행렬과 A행렬을 더하는 거랑 똑같고 얘는 결과물이 당연스럽게 A행렬이라 볼 수 있겠죠. 네, 모든 성분이 0인데 뭐 더할 게 없는 거지. 두 번째. 그 다음에 A행렬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A행렬을 더해주면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교환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A행렬에다가 A행렬 더해주면 무슨 행렬이 될까요? 이게 0행렬이 되는 겁니다. 0은 아니에요. 이게 0행렬이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 있다. 진짜 재밌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겠지. 만약에 A행렬에다가 이 마이너스 B행렬을 더하잖아. 근데 이건 이런 것 같아. 그 A행렬이 만약에 A, B, C, D라 가정을 하고 만약에 B행렬이 만약에 C, 뭐 E, F, G, H라 가정을 했을 때 그치?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B행렬이라는 건 이거 부호다 바꾸는 거라며 이거.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 마이너스 G, 마이너스 H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행렬과 요 행렬을 더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고집 값은 좀 어려워진다 이게 원래 아주 기본적인 이게 완전 펀더멘털 같은 얘기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그래야지 참고집에 가서 흔들림이 없거든. 근데 느낌으로 가니까 또 오답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는 거야.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되는 단원인데 이게 대충 하는 애들이 이쪽에서 가끔 틀리거든. 근데 작년에는 우리 학원 애들은 한 명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맞았다는 거지. 세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 학교 대신에. 이거 더해봐. 만약에 얘랑 얘를 더하라 그러면 이 성분끼리 다 더할 거 아니야, 그치? 얘랑 A랑 이거를 더하고 B랑 이거를 더하고 C랑 이거를 더하고 D랑 이거를 더할 텐데 이 어차피 뭐 더하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계산을 해버리면 이 A-2가 되고요. B-F가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G를 뺀게 되고요. 그 다음에 D에서 H를 뺀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거지.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는 행렬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 행렬을 더한다는 것은 그냥 A 행렬에다가 B 행렬을 빼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렵지 않다. 이런 성질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행렬의 도셈 뺄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기 전까지 좀 빠르게 갑시다. 이제 그 다음 또 해야 되는 게 행렬의 실수배. 근데 방학은 언제 하니? 7월 한 중순에 하나? 중학교는 방학이 고등학교보다는 좀 길지. 그치? 너희 한 3주, 4주 하지 않나? 4주? 고등학교는 어록방이 너무 짧아가지고 다 알아봐야겠구만. 네 번째 행렬의 실수배입니다. 행렬의 실수배. 상수를 곱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하고 나서 이제 곱셈으로 들어갑니다. 행렬의 실수배는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보통 2x2를 제일 많이 한다고. 얘네가 아주 많이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2m 2열짜리 2x2 2차 정사각 행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수 K가 하나 있는 거야. 실수 K. 그랬을 때 이 모든 성분 있잖아요. 이 4개의 성분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성분을 K배 한 값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 또 생겨요. 새로운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을 우리가 이제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고 이렇게 쓰기를 약속했습니다. A 행렬에다가 K배 했다라고 쓰기를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소문자로 쓰는 게 좀 헷갈리지 않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보통 실수를 소문자로 쓰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4개의 모든 성분들을 K배를 해버린 애들을 다시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의 실수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KA 이렇게 A 행렬에 K배 했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시켜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지가 그지? 여기다 K 곱하겠지 뭐. 그래서 얘가 KA가 1행 1열 성분, 1행 2형 성분이 KB, 그 다음에 2행 1열 성분이 KC, 그 다음에 2행 2열 성분을 KD.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행렬의 실수배라고 합니다. 실수배.
그냥 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지. 뭐 안 배워도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질입니다. 이거 조금 예민하게 보세요. 이따 성질이 이거랑 다르죠. 곱셈의 성질은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죠. 그 우선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행렬 AB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두 개의 행렬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실수 뭐 H랑 K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크기의 행렬 두 개, 그 다음에 실수값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성질 이런 겁니다. 만약에 HKA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HK 곱해 있는 거죠. 이렇게 상수 곱해 있는 겁니다. 상수 곱해 있을 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 H는 마지막에 곱하고요. 여기다가 KA 행렬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상수를 곱해도 상관없고, 또는 뭐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K 좀 이따 곱하고요. H를 먼저 A에 H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K를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를 가정을 했을 때 이 HK를 곱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이 앞에 HK배를 해버리면은 얘가 다 HK를 다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HKA, 그 다음에 HKB, 그 다음에 HKC, HKD가 될 건데 하나 보여줄게.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 이 친구를 하라 그러면은 자 먼저 K배를 하고, 그죠? H는 좀 이따 곱하게 하겠다는 거고, 먼저 K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K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해버리면 얘가 KA, KB, KC, KD가 되고, 그 다음 다시 H배 해봤자 쪼쪼쪼쪼 곱해주니까 이 모습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게 숫자, 앞에 상수가 곱해 있을 때는 어디를 먼저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뭐 무슨 법칙을 하기에도 좀 그런데 이게 조금 구분하셔야 돼. 이따가 배우는 거와 달라. 그래서 상수가 곱해 있을 때는 상수는 어디를 먼저 곱하건 상관이가 없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앞에 상수가 더해 있어요. 상수. 그러니까 H 더하기 K라는 어떤 상수를 곱한다. 그치? 자, 봐봐. 오는 것인 거야. A라는 행렬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 친구를 앞에 상수배를 해버리잖아. 상수배 해버리면 봐라. 앞에다가 H 더하기 K를 딱 곱해주면 얘네 다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그치? 다 H 더하기 K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H 플러스 K를 곱해주고, 뭐라고 그랬어? H 더하기 K에다가 또 B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H 더하기 K에다가 C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 K에다가 D를 곱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를 다 분배를 좀 해주면 이 더하기로 연결되잖아. 두 개로 찢을 수 있지. 얘가 HA, 그 다음에 HB, HC, HD. 그러니까 더하기로 연결하면 되지. 뭐 도셈 같은 거. 그 다음에 KA, 그 다음에 KB, K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A 행렬한테 H배 한 거잖아. 요거 A 행렬한테 K배 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래서 상수가 붙어 있을 때는 얘가 HA 저기다 곱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연결해서 K 곱하기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뭐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건 실수배 성질입니다. 행렬을 실수배할 때는 이와 같은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배웠던 거랑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실수배라고 합니다. 우와, 빨리 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한 개 더 없지? 자, 이제 곱셈으로 가자. 이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네. 여긴 조금 자세히 할게. 그리고 이게 왜 곱하기를 저렇게 해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설명이 좀 난감해. 이게 왜 저렇게 곱하는지를. 1차 전환을 알아야 되는데, 대학교 가서 배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 뭐. 자,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메이크만. 행렬의 곱셈으로 갑니다. 행렬의 곱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배운 애한테 시켜봐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A, B, C, D라는 행렬이 있고, 그
그 다음에 DF, EF, GH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곱해봐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곱할 거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근데 곱하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셈을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가정이 좀 필요해요. 이 행렬의 곱하기가 진행이 되는 조건도 좀 있습니다. 자, A 행렬이 있는데, 자, 봐봐. A 행렬의 열의 개수와 열입니다, 열. 행렬 중에서 이게 세로줄 말하는 거죠. A 앞에 행렬의 열 개수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렬이 B라 가정을 했을 때 B 행렬의 행의 개수가 똑같아야만 곱하기가 진행이 됩니다. B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이제 행렬의 곱셈은 정의가 돼요. 어떻게 곱하는지 보여줄게. 자, 만약에 A 행렬이 이렇게 있어. 잘 봐봐. 그 다음에 B 행렬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곱하기로 사람들이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여기가 뭐 행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 행을 하나 뜯어요. 행을 하나 뜯어서 여기를 I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I행. I행. 여기만 좀 잘 봐라. 그렇지? I행. I번째 행이 있었을 거고 요렇게 또 뜯어봤더니 요 정도 어딘가에 B행렬에 J열이 있어요. J열. 이렇게 행과 열 한 줄을 뜯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행 하나 뜯어버리고 여기에 열을 뜯어버려요. 그럼 뜯으면 얘가 I행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행렬을 M by N 행렬이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행렬을 크기를 주겠습니다. 크기. 행렬의 모양. 이게 J열이에요. J열인데 얘가 만약에 N by L 행렬이라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이 앞에 행렬의 뒤에 거 열 개수 요거 열의 개수 N 이거랑 뒤에 행렬의 행 개수 요거 둘이 똑같아야지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그쵸? 이거 앞에 행렬의 열 뒤에 행렬의 행 개수가 똑같아야지 곱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자 이게 I행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A I행의 1열 성분 두 번째 있는 친구는 A의 I행의 2열 성분 이런 식으로 쪽쪽쪽쪽 진행을 하다가 이게 지금 열이 N개 존재하니까요. 이 맨 끝머리의 친구를 AI의 N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렇게 성분 N개가 있는 거예요. 열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이런 애가 N개 존재하겠죠. 그 다음 얘는 J열. 얘는 그러면 B라는 애의 1행의 J열 성분. 두 번째 줄은 B행의 2열의 J열 성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맨 아래쪽에 하나 있지 않겠니? 얘가 B행열의 N행에 있죠? N행의 J열 성분.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N개 존재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곱하기라는 결과물을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A 행렬과 B 행렬의 곱하기는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그때 이 행렬에서 내가 지금 앞에 행렬의 I 행을 뜯어왔고 B 행렬의 J 열을 뜯었을 때 곱하기 이렇게 하래. 어떻게 하냐면 앞에 A 행렬의 I 행 성분과 I 행에 있는 성분과 B 행렬의 J 열 성분을 지금 저 빨간색 네모 안에 들어있는 N개의 숫자들과 요 파란색 네모 안에 들어있는 요 N개의 열의 성분들을 차례로 곱하래. 순서대로.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을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요 곱한 결과물에 자 보세요. 곱한 결과물에 요렇게 I행 요 앞에 거, 요 I행 뜯어오는 거야. I 뜯어오고 요렇게 들어가서 요 정도의 J열이 있었을 때
요 자리 보이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이거를 써달라는 거야. 이게 행렬의 곱셈의 정의야. 그럼 어떻게 곱하는 거냐?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 첫 번째 거끼리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끼리 곱하고 계속 곱해서 n번째까지 곱한 값을 더해서 여기다 적어주세요가 이제 행렬의 곱셈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저 iN 1열 성분과 요거 1N J열 성분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친구랑 요 두 번째 친구를 또 곱하기 하시고 그래서 A I행 2열 성분과 B 행렬의 2행 J열 성분을 곱하시고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진행을 하다가 맨 끝에 친구 I행 N열 N행 J열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 친구를 I행 N열 성분과 그 다음에 B의 N행 J열 성분을 다 곱해서 요 값을 이렇게 I, J의 성분으로 얘를 I, J의 성분으로 가지는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도 돼요. 그거를 이렇게 쓰겠다 약속을 하고 이거를 행렬의 곱셈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 기억이 나? 이거 행렬의 곱셈이라고 해요. 정의야, 정의. 왜 저렇게 곱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설명할 일이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 이거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은 게, 봐봐. 연습을 좀 해볼게, 이따가. 자,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과 행렬을 이제 곱하기, 뭐 행렬에도 곱하기 경우 상관없는데, 얘가 정의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M행 N열, M by N 행렬이고, 만약에 얘가 뭐 K by L 행렬이다. 근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려면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려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앞에 행렬의 이 열 개수 보이죠? 열. 뒤에 행렬에 행이 있을 겁니다. 이 n과 k가 둘이 어때야 돼요? 네, 똑같아야지 행렬의 곱셈이 정의됩니다. 이 곱셈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얘까지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 A와 B를 곱한 새로운 결과물 있잖아. 새로운 결과물. 이 친구는 어떤 사이즈를 갖게 되냐면 남은 거 있지, 남은 거. 요거 M, 요거 L, 요 두 개 보이지? 그치? 이 행렬의 곱하기의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M, L 보이잖아. 그 두 개 띄고 얘는 그래서 M by L 행렬이 만들어진다. 결과물은 이렇게 탄생한다 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 어떤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곱하기가 정의되려면 행렬과 행렬이 곱셈이 되려면 앞에 행렬의 열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 개수가 우선 똑같아야지 곱하기가 가능하고 그러면 곱하기를 한 결과 이 결과물의 사이즈는 이렇게 둘을 띄워 오시면 돼요. 이 둘을 띄워와서 이렇게 사이즈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 여기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각자 연습해볼까요? 기본부터 기본도 하겠지만 행렬의 곱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뭐 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뭐 1, 3, 0, 5 뭐 이런 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곱하기가 되냐 이거 되냐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 행렬의 사이즈를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1행 2열짜리라서 이거 1/2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2/2가 돼버리면서 곱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둘이 같은 사이즈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된다. 그리고 나서 요 나머지 남은 애들 요 1, 2가 이 결과물의 사이즈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딱 곱하기의 모습을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가로 세로로 가죠. 이렇게 가로 나누고 세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봐봐 이게 앞에 행의 1행과 뒤에 행의 1열을 곱하게 되니까 1행과 1열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 요거 요 1행 1열 성분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1행과
이 열을 곱한 값이 있지 이렇게 1행과 2열을 곱한 거는 이 두 번째 결과물에 1행 2열 성분 1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한번 해보면은 이 사이즈는 잡아 놓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1행과 1열을 곱하겠다는 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곱하면 빵이니까 여기는 1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3이죠. 3에다가 10을 더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행렬의 곱셈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한번 더 해볼까? 자, 만약에 1행 2열짜리 이 친구랑 그 다음에 4, 3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얘는 곱하게 됩니까? 돼요. 왜냐면 얘가 앞에가 2x1이고 그죠? 2행 1열짜리고 이건 1행 2열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둘이 사이즈가 똑같아서 곱하기 가능하고 결과물이 2x2인 거예요. 2x2. 그럼 딱 크기 잡아서 이렇게 네 자리 잡아주시고 곱하기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항상 이 앞에 행렬은 이렇게 잘라주시고 뒤에 건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성분이 하나씩밖에 없어서 자 이게 1행 1열이기 때문에 얘랑 얘 하나씩밖에 없잖아. 얘랑 곱한 게 이 1행 1열 성분 자리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행과 2열을 곱해야 되니까 1행과 2열을 곱했기 때문에 1,2 성분으로 오셔야 되고 2행과 1열을 곱했기 때문에 2x1 성분으로 그러니까 2행 1열 2,1 성분으로 오셔야 되고 2행과 2열을 곱한 값은 1로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2 곱하기 4니까 여기다 8 적어주시면 되고 얘랑 얘를 곱한 6은 1로 오셔야 되고 1과 4를 곱하는 건 여기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1이랑 3을 곱한 건 여기로 들어가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행렬의 곱셈을 하는 방법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사이즈 잡아주시고 이게 똑같은 거 확인하신 다음에 결과물 잡아주시고 자리 잡으면서 아 얘가 1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곱한 거는 1행과 2열 곱했으니까 1로 가시는 거구나 순서대로 곱하면서 더한 값을 성분으로 갖는 새로운 행렬 이거를 행렬의 곱셈이라고 합니다. 안 어렵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투바이2로 하겠습니다. 0, 1, 2, 1 이런 애가 하나 있고 얘가 2x2잖아. 그럼 이 뒤에 친구는 이게 똑같아야 돼. 행개수가. 그치? 그래서 얘가 또 이게 예를 들어서 1, 2, 3, 0, 1,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얘가 또 2x3죠. 2x3니까 이게 곱하기가 돼요. 이렇게 똑같으니까 곱셈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결과물이 2x3로 갑니다. 2x3. 그래서 이 결과물을 잡아주시고 결과물이 2x3로 가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딴딴딴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앞에 거는 가로찍기 뒤에 거는 세로찍기 이렇게 잘 찢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 1행과 1열을 곱했으니까 1행 1열 성분으로 가시는 거고 1행과 2열을 곱했을 때는 1,2 성분으로 가는 거고 1행과 3열을 곱했을 때는 1,3 성분으로 가시는 거고 2행 1열 곱해서 1로 가시고 2행과 2열 곱해서 2x2,2로 가시고 2행과 3열을 곱한 건 10로 간다. 이 행렬의 곱셈이에요. 딱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빵빵 여기는 빵 1 여기는 1 그 다음에 이렇게 0에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할 수 있겠죠? 자 2 빵이니까 여기 2 여기는 4에다가 1을 더하니까 5가 될 것이고 여기는 6에다가 1을 더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게 우선은 행렬의 곱셈입니다. 결과물 체크까지 하는 거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성질 좀 몇 개 볼게요. 행렬의 곱셈의 성질. 곱셈, 의, 성질.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나온다. 잘 봐야 된다. 행렬의 곱셈의 성질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어떤 A라는 행렬과 이제 B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게 다 곱셈이 정의된다 가정을 하자. 우선은 그럴 수가 없다. 곱하기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성질입니다. 첫 번째 성질은 이게 A 행렬과 B 행렬과 C 행렬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건
A 행렬과 BC를 봤을 때 이렇게 곱하건 상관없다. 행렬의 곱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이건 증명이 되게 힘들어 얘들아. 왜냐면 이게 곱하기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2x2를 제일 많이 쓰긴 하지만 이 곱하기가 정의된 행렬이 되게 많잖아. 이걸 사실은 완벽하게 증명이 안 돼. 그냥 2x2 가지고만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어찌됐건 이건 받아들이는 거야.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먼저 곱한 결과물에다가 C를 곱하는 거랑 BC를 곱한 거랑 앞에다 A를 곱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 그치? 이거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행렬의 곱하기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라서, 증명이 되게 힘든 거라서 다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A 행렬과 B 행렬, 이거 더하기 가능하니까 아예 모양이 똑같겠죠? 그 더한 값에다가 C 행렬을 곱하는 것은 얘는 또 이렇게 분배를 좀 해주셔서 얘가 이제 A에다가 C를 곱한 거랑 플러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것도 증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사이즈에 대해서 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 나 못하는 게 아니다.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만약에 A 행렬에다가 뒤쪽에 좀 붙어 있더라도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상관이가 없다. 얘가 이제 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셔서 얘가 A 행렬에다가 B 행렬 곱하는 거에다가 A 행렬에다가 C를 곱해 더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행렬의 곱하기에 대한 성질이고요. 세 번째 실수배까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K, A, B 요건 K는 실수야. A, B, C는 행렬이고 K는 어떤 하나의 상수값이라 생각을 했을 때 앞에 상수 곱해 있잖아. 이런 애가 K, A를 먼저 하고 B 행렬을 곱하건 A는 좀 이따 냅두고 실수를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이렇게 하건 상관없다. 이런 성질도 있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K는 지금 무슨 수라고? 실수만 되는 거야. 알았지?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주의사항이 이거야. 이거 꼭 알아야 돼. 잘 메모해놔 이거. 어차피 시험 문제는 다 여기야.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행렬의 곱셈의 맹점이 가장 피곤해지는 게 뭐냐면 그 A, B를 곱한 거랑 행렬이 그 다음에 B, A를 곱한 거랑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A, B를 곱한 결과물이랑 B랑 A를 곱한 결과물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조건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항상 다르다는 뜻이 아니야. 얘가 무조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을 때도 있지만 100% 똑같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진짜 피곤해지는 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어떤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언제든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을 때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달라. 성립하지 않는.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건데 A와 B 행렬을 곱했어. 곱했는데 영행렬이 되는 거야. 영행렬. 모든 성분이 빵이 된 거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딱 느낌이 오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A 행렬이 영행렬이거나 또는 B 행렬이 영행렬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좀 피곤해지는 게 우리가 맨날 쓰던 이제 뭔가 방정식 풀 때 근부하는 관점이거든. 이게 먹히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A 행렬을 아무거나 해봐. 1빵빵빵 이거를 하고 B 행렬을 빵빵빵 1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야. 곱해볼게. A와 B 행렬을 곱해버리면 곱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가로세로 찢어주시고요. 2x2, 2x2니까 결과물도 2x2죠. 그래서
1n과 1열 곱한 거를 이쪽 컴포너로 가져가면 되는데 뭐 이거 해봤자 빵빵 아니겠니? 그치? 여기 빵이고 이렇게 곱해줘봤자 이제 빵이니까 빵이고 이거는 뭐 곱해봤자 무조건 빵이지 그치? 성분 두 개가 다 빵인데 이 곱했더니 무슨 행렬이 되버렸어? 이 영행렬이 돼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얘도 영행렬이 아니고 영행렬이 아니지. 그러니까 영행렬이 아닌 두 개를 곱했는데 결과물이 영행렬이 될 때가 상당히 많아.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봐봐.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둘이 적어줄게. 메모해봐. 만약에 A랑 B 행렬을 둘이 곱했는데 이게 영행렬이 된 거야. 된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은 아닌 거야. 둘이 곱해서 영행렬이 됐는데 둘 다 영행렬이 아닌 거야. 그때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때 A와 B를 영인자라는 거야. 영인자. 영인자들이라 한다. 내가 정한 거 아니니까 외우셔야지. 영인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아니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 곱했는데 영행렬이 되는 이 두 노말을 영인자라고 한다. 그랬지? 여기까지도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요거를 좀 메모해봐. 이게 수많은 그 참거짓 문제들의 대표적인 반예가 돼. 이게 대표적인, 이게 틀린 데 찾기 있잖아. 근데 얘가 제일 유명하다. 대표적인 반예 역할을 하는 게 얘랑 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고1 애들은 이거 외우고 가는 거야. 시험과 찔러봐야 되거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 찔러본다. 많이 걸린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인자, 알지? 이것도 기억해.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영인자. 또 해봐. 다음 거. 또 뭐 있어, 이제 알아지게. 거듭제곱? 이런 것도 있어. 자, 이제 5번. 끝내야 돼, 이거. 행렬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똑같은 행렬을 연법으로 곱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봐봐. A가 만약에 행렬이 이게 n by n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A의 거듭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두 번 곱하겠다. A 곱하기 A를 하겠다. 근데 곱하기는 아무거나 막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얘가 n by n이고 얘를 n by n이라 가정을 했을 때 곱하기가 진행을 하려면은 요 앞에 열과 뒤에 행 개수가 두 개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n과 n이 같을 때만 거듭제곱은 정의가 돼. 그러면 여기서 n과 n이 똑같다는 말이 이 A 행렬은 행 개수와 열 개수가 똑같다는 거야. 저거 무조건 정사각 행렬밖에 안 돼. 그치?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은 아무 때나 막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사각 행렬들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거듭제곱이 가능하고요. 약속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행 개수 n개, 열 개수 n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n차 정사각 행렬 A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A를 계속 곱해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버려요. N개 N번 거듭제곱 곱한다. 이걸 뭐라고 쓰겠어? A에 뭐라고 쓸 거야? 그렇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오, 그치? 몇 쓰기 약속을 했어? 그리고 보세요. A에 만약에 세제곱이라는 게 A를 이렇게 세 번 곱한 거 아니겠니? 얘는 그러면 A 제곱에다 1을 쓸 수도 있지. 이렇게 곱하면 A 제곱이라 쓰면 되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왜 또 이게 먼저 곱해서 되지 않느냐? 다르지 않느냐? A 곱하기 이것도 가능하지. 어머, 신기반기. 야, 무슨 법칙이 성립을 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행렬과 행렬의 곱하기에 대해서 원래 교환이 성립을 하지 않는데 거듭제곱을 할 때는 어디를 먼저 곱하건 상관없어. 그냥 똑같은 거를 계속 곱하니까. 되겠지? 이런 게 행렬의 거듭제곱으로 약속이 돼 있어. 계십군. 그 다음에 단위행렬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위행렬. 보통 이렇게 대문자 2로 많이 씁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더라? 독일말인데. 뭐지? 기억이 안 난다. H
H 매트릭스 아마 이렇게 약속이 돼 있을 거다. 뭐 H 매트릭스 이래가지고 대문자 2로 쓴다. 지워야지. 스타일이 맞으세요. 저걸 띄워왔어. 그래서 대문자 2라고 쓰고 단위 행렬은 뭐냐면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 얘는 이 대각선 성분이 다 1인 거야. 행렬의 그 대각선 성분이 모두 1이고 나머지 성분이 모두 제로인 행렬, 모두 0인 행렬. 이 친구를 우리가 앞으로 단위 행렬이라고 할 거야. 단위 행렬.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단위 행렬은 어떤 역할을 되게 많이 한다. 이런 겁니다. 단위 행렬은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약속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이 단위 행렬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이런 거 그냥 행렬의 성분 하나밖에 없는 거, 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2x2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 대각선 성분이 요걸 주대각선이라고 해요. 행렬에서는. 근데 잘 안 씁니다. 용어들을.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는요. 나머지가 다 0인 행렬.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3x3 같은 경우도 요 주대각 성분이 1이 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제로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빵빵, 빵, 1빵, 빵빵 이렇게 적힌 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계속 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1차 단위 행렬, 1차 단위 행렬 이렇게 불러주고 이건 2차 단위 행렬, 2차 단위 행렬, 얘는 3차 단위 행렬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되게 중요하네요. 단위 행렬은 이게 우리가 일반 실수나라에서 3에다가 누구 곱해야 3이 되느냐 1이지, 그지?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야, 행렬 나라에서. 요거를 원래는 항등원이라 그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말 쓰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거든. 근데 내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곱셈이란 연산에 대한 항등원은 1이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건 제로야. 그치? 이런 거를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행렬 나라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애야.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언제든지 본인이 튀어나오는. 자, 보세요. 참고사항고요. 자,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이렇게 2x2로 ABCD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2차 단위 행렬이 오겠죠? 얘랑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2차 단위 행렬을 1빵빵 1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둘을 곱해보는 거야. A 곱하기 2를 해보자. 해버리면 얘가 이제 A 행렬이 ABCD였고 단위 행렬이 1빵빵 1이거든. 곱하기 해보지 뭐. 2x2니까 결과물 2x2가 될 것이고 나눴을 때 곱하기 하려고 봤더니 1의 1년 성분이 이렇게랑 이렇게를 곱하는 거잖아. A 빵 A가 되는 것이고 얘랑 얘를 곱해버리면은 빵 O B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C 빵 얘랑 얘를 곱해버리면은 C 곱하기 빵은 빵이고 D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나온다는 거지. 단위 행렬은 어떤 애랑 붙어도 자기 자신을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야. 단위 행렬은. 되게 중요한 애야. 그래서 단위 행렬의 성질은 뭐냐면 3차 이상도 성립을 해. 이게 만약에 3차가 되더라도 이 친구가 곱해지면은 그 행렬 온전히 살아남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 단위 행렬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번 성질은 A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했을 때는 결과물이 무조건 A인데 얘는 이렇게 들어가도 차이가 없다. 확인해봐요. 1빵 빵에다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곱하기를 진행해 보시더라도요. 보세요. 자, 곱하기 쭉쭉 진행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봤자 A죠? 이렇게 곱해봤자 1, B, 빵, B. 그 다음에 여기 곱해버리면 빵, C, 그죠? 빵, D. 이런 식으로 가면서 순서가 뒤바뀌어도 얘가 온전히 튀어나가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약간 보입니다. 좀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행렬의 곱셈을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한 거랑 B에는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곱하기 된 행렬 중에서 하나 이상이 단위 행렬을 포함할 때는 이 교환 법칙까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과물은 그냥 단위 행렬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단위 행렬에다가 약속이 되어 있는 새로운 행렬이고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단위 행렬을 아무리 곱해도 자기 자신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곱해도 단위 행렬, 이렇게 곱해도 단위 행렬. 얘는 그래서 단위 행렬은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도 그냥 자기 자신 2가 된다. 이런 두 가지의 성질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거의 다 되지. 그다음 보여줄까? 그렇지, 마지막. 이거 이제 메모할 준비 좀 하시고 KDM에서 정리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개념 설명 위주로 하고 문제 풀이 시간 되면 좀 하죠. 이제 육아 과정이 없는 이제 KDM에서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KD 해밀턴 정리. 이 KDM입니다. 되게 천재적인 정리라서 교과서에 없더라도 대부분의 애들은 이걸 공부하고 가려고 하지. 되게 편하거든요. KDM 정리. 근데 어차피 설명은 쌤이 지금 할 거니까 정확하게 좀 알자 이거. 애매하게 알면 또 이게 위험해진다. 제대로 알아야지 안 틀리죠. 이런 거야. 이거는 A라는 행렬이 자 2x2짜리가 있으면서 얘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단위 행렬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x2에서만 가르칩니다. KDM에서는 단위 행렬은 뭐 2차 단위 행렬 1빵빵이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0 행렬은 2x2로 하겠습니다. 빵빵빵빵. 이런 이제 세 가지의 행렬이 있는데 여기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보세요. A 행렬을 제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요 주 대각선을 더하세요. 상수입니다. 상수배 하시는 겁니다. 저거 더해서 행렬 A 곱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세요. AD-B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을 곱하세요. 상수배예요. 실수배. 이걸 하면 무조건 영행렬이 된다가 이게 케일리-해밀턴 정리입니다. 이게 나중에 대학 가면 다 배워요. 요거 AD-BC가 되게 중요한 지금 행렬식이라 그래요. 요 행렬의 행렬식은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렇게 곱한 거다. 행렬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주 대각 성분의 합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써요. 대학생들은요. 요 AD-BC를 행렬 A의 대각 행렬식이라고 해서 보통 요렇게 DA라고 쓰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쓰기도 할걸. 요거는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니네가 그 판별식 알지? 2차 방법 판별식. 이 판별식이 뭐야? 잘 알아? 저건 디터미넌트야. 이거는 디스크리미넌트가. 아무튼 그럴 거야. 용어가 달라. 안 좋잖아. 영어도 되고. 저건 디터미넌트. 근데 저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저게 뭔지를 몰라도 돼요. 이게 0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한 행렬이에요. 이걸 KDM에서 정리라고 합니다. 무조건 성립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 작업을 한번 보여줄게. 확인 작업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해버리면 돼. 봐봐. 여기서 그 A 행렬을 제곱을 해보면 얘가 이제 A, B, C, D 곱하기 A, B, C, D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제 곱하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뾰로롱 가시고 자 1행 1열 성분은요 A제곱에다가 BC 더하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C 1행 1열 성분 멀찌감치 곱해주면은요 얘가 이제 아마 AB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마 BD를 더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시면은요 얘가 아마 AC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D가 만들어지죠.
저 바깥쪽 2행 2열 곱하시면은 자 BC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D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A제곱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배 A 플러스 D에다가 A 행렬을 딱 곱했다. 요 앞에 상수 곱한 거라서 상수배는 여기 다 곱해주시면 돼요. A 더하기 D를 갑니다. 여기다가 A 더하기 D를 곱해주면은 아마도 제가 A제곱 더하기 AD가 만들어질 것 같고 두 번째 친구한테도 A 플러스 D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다 B를 곱해줘야 되니까 AB 더하기 아마 BD가 만들어질 것 같죠. 여기다가 A 더하기 D를 곱해주면은요 AC 더하기 CD가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A 더하기 D를 곱해주면은 AD 더하기 D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AD-BC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수를 곱하는 거니까 1에다가만 이 친구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여기가 AD-BC, 여기는 여전히 0, 여기도 여전히 0, 이 자리가 이제 AD-BC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랬을 때 얘네가 뭐 성립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를 빼고 얘를 더하면 이거니를 보여달라는 거죠.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거를 빼고 이거를 더하시면 돼요. 근데 하려고 봤더니 이게 A제곱 어차피 이게 사라질 것 같고 요 BC는 요 마이너스 BC랑 지워지죠. 이거 더할 거니까요. 요거 빼고 이거 더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D가 있는데 요거 마이너스 붙잖아요. 이거 그지? 이거랑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해보시면은 결과물이 여기 0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나머지 다 해보세요. 나머지가 다 0 성분 나온다는 거 알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헤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하고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되게 유용하니까 외우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봐봐 이 A 행렬을 보고 이 식을 세우는 거는 문제가 없어. 이쪽은 괜찮아. 근데 단 이거 적어놔야 돼. 이 K의 해밀턴 정리의 맹점은 좀 피곤한 부분은 단 이 역방향 있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예측할 수가 없어.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식을 보고 이 행렬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거를 좀 간단하게만 정리해 줄게. 왜 그런 일이 펼쳐지는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메모 잘 해놓고 있다가 참고사항이야. 만약에 A라는 행렬이 1, 2, 3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고 잘 봐봐. 이 친구를 보고 케일리 해밀턴 식을 적는 거야. 자, A제곱 적어주시고요. 요 주대각선 요렇게 둘이 더하면 되기 때문에 4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A가 만들어지고요. 자, 3에서 4를 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단위 행렬. 얘가 0행렬이 된다. 요거는 맞아요. 이쪽 방향은 성립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봐봐. 만약에 A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단위 행렬이 이런 게 된다. 이런 게 성립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느냐. A라는 행렬이 이게 A, B, C, D라 가정을 했을 때 선생님 그러면은요 여기에 붙어있는 요 3이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더하기 D가 3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4가요 이 AD 빼기 BC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어는 알겠습니까? 다시 이거를 보고 이거를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 행렬식을 보고 이 행렬의 합을 이거로 예측하거나 이 대각선의 곱들의 합을 이 마이너스 4라고 추측할 수는 없다고. 이게 문제입니다. 자, 확인시켜줄게. 일본 인수로 되는 걸로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요. 요거 얘가 그 하나가 이 단위 행렬 붙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어. 요거 인수분해 하듯이 4, 2에다가 2를 곱해도 4, 2지. 단위 행렬의 제곱은 단위 행렬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치 우리가 인수분해 같은 거 하듯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A-4 이에다가 요렇게 볼 수 있다고.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지? 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야 돼. 봐봐. 아까 저 시간 와서 못 적었는데 이네 A 더하기 B를 제곱하라 그러면 이게 A제곱에다가 원래 우리가 2AB 더하기 B제곱이라 쓰잖아. 이게 행렬에서 이게 안 돼. 왜냐면 이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한다는 게 이게 A 플러스 B와 이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한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곱하기 전개를 할 때 행렬의 곱셈은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해주면은 이건 A 거듭제곱이니까 맞는데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AB가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BA가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은 B제곱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게 문제는 얘가 이렇게 써지려면은 이거 둘이 같은 값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 그래서 AB랑 BA가 다른 상태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던 곱셈 공식 같은 걸 쓸 수가 없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 하나가 이게 단위 행렬 잡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괜찮다고.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어. 알았지?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얘를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어차피 얘랑 얘를 곱해서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로 봐봐. A가 만약에 4배의 단위 행렬이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쪽 행렬이 영행렬이 돼버리니까 영행렬에다가 아무리 곱해도 이게 성립을 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모습이고 성립을 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으로는 이쪽 파트가 영행렬 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자, 관심 있게 봐라! A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것도 괜찮다는 거야. 요 모습도 성립한다. 20. 근데 세 번째 케이스로 A가 만약에 단위 행렬의 상수배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영행렬 될 수가 없거든. 이때 등장을 하는 게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할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이런 식이 성립을 하려면 우선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럼 얘가 이런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이고 성립을 하는데 A가 만약에 단위 행렬의 상수배 모습이 아닐 때는 그때는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돼. 그때는 주 대각의 합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AB-BC가 -4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세 번째 케이스라는 거야. 근데 잘 보라고. A 행렬이 4배의 단위 행렬이 돼버리면 얘가 1빵빵이에다가 4배한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더한 게 얼마야? 8이지.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얘를 성립시키는 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관계가 성립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저씨? 됐어요? 몇 하시고. 됐죠? 여기 케일리 헤밍턴 정리입니다. 케일리 헤밍턴 정리의 이 역방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케이스 때문에 항상 이렇게는 믿을 수 없다. 그거를 꼭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타임만 행렬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왜 행렬의 복습을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풀이 하다가 쌤이 이게 왜 편한지를 보여줄게. 아, 이게 괜찮은데요, 선생님. 저렇게 곱하니까 그 복잡한 거 되게 간단하게 한 번에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과제로 한번 내고 봅시다. 고맙습니다. 관심이 떨어져 있으므로 양지 안으로 돌아가요. 우선 다음 시간에 과제는 도쟁이 행렬 스텝 1, 2로 가시면 됩니다. 1, 2. 뭐 대충 뭐 설명 듣는 느낌을 보면 아예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들어가 그냥 미안해서 하는 거지. 이거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잘 메모해놔야 돼. 이거는 잘 가르치는 내용이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알고 가자고. 왜 이게 안 되는지를.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행렬이 무수히 많아. 이거 더한 게 3이 되고 곱해서 이게 뺀 게 마사가 되는 행렬이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행렬이 무수히 많아.
근데 이런 애도 있다는 거예요.